이어지는 오후 일과 시간.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4층 작업장에서 이제 막 오후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닭가슴살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식으로 특히 인기가 많은 훈제 닭가슴살을 만들기 위해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속에 있는 뼈를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뼈가 이렇게 잔뼈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작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요. 진짜 뼈가 있네요. 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숨겨진 잔뼈들을 제거하기 위해선 일일이 작업자의 손으로 훑어가며 찾아내는 수밖에는 없답니다. 만에 하나 놓쳤다면 고객이 제품을 먹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만 한다는데요. 이물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네요. 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차적으로 선별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 간혹가다도 잡아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조금씩 붙어있는 비계나 껍질까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껍질도 벗겨야지 이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완성했을 때 깔끔하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온전히 순살만 필요한 제품이기에 자세히 살피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자잘하게 손이 가는 부위가 많다는데요. 많을 땐 3톤, 보통 2톤 정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시작해서 오후 2시, 3시까지 해요. 온종일 같은 자세로 서서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는 고단한 작업. 말이 하루 3톤이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고충이 더 있다는군요. 제품 신선도를 위해서 마이너스 2도에서 5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아무래도 좀 시렵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정도를 유지시켜야 되는 제품인가요? 네네. 일일이 더듬어가며 뼈를 찾아야 하니 두껍게 장갑을 낄 수도 없고 그저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마친 닭가슴살은 다음 과정인 염지 작업을 위해 기계 장비의 힘을 빌리게 된답니다. 염지할 때 쓰는 텀블러라는 기계이고요. 중량이 있고 또 염지를 하다 보면 골고루 하기 위해서 원료육에 간을 배게 하면서도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염지 과정은 육류 가공에선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특히 진공 상태에서 염지를 하게 되면 식감이 더욱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염지를 마친 닭가슴살은 24시간 숙성까지 거친 뒤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작업대 앞에 모인 작업자들. 이번엔 채반 위에 숙성된 닭가슴살을 곱게 널어주는데요. 왜 펴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면 혼연이 안 먹어서요. 분양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예쁘게 혼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떼어놓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자리를 잡는 닭가슴살. 다음은 차곡차곡 밀차에 실어 분연기 안으로 넣어주는데요. 200kg이나 되는 밀차를 분연기 안에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것도 참으로 고단한 일이라는군요. 어떤 훈연인데요? 참나무 혼연이에요. 참나무야? 네.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그 연기로 향과 맛을 입히는 훈연 작업은 풍미는 살려주면서 지방의 산화는 억제시켜 보존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허나 이 과정 역시 무작정 기계에 맡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훈연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정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지금 내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색이 또 너무 진하면은 또 제품상 육안으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적정한 색깔이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는 항상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열었다 닫았다 들여다보고 상태를 체크해가며 완성시켜낸 훈제 닭가슴살 조리가 끝났습니다.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정한 거 색깔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옅지도 않은 그냥 색깔이 되게 잘 나오고. 나
정성을 들인 만큼 색은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살균 과정과 최종 포장을 거쳐 소비자들 앞에 선보이게 된다는군요. 연면적 만여 평이 넘는 거대한 간편식 공장. 특히 이곳 5층에선 메모드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튀김 가라하게 만들 거예요. 염지와 숙성을 거친 닭가슴살을 100kg 단위로 가져와 전자동 튀김기 안으로 투입시킵니다. 큼지막한 덩어리 그대로 기계 속으로 들어간 닭가슴살은 조금 전 형체와는 다르게 모양이 바뀌어 등장하는데요. 통으로 들어가서 갈려갖고 전복까지 뿌려져서 나오고 있어요. 눈으로 봐도 참으로 신통방통하군요. 근데 곁에선 작업자 역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전복이 잘 안 묻어서 이게 좀 전복을 좀 뿌려주고 있어요. 조금 띄워주고요. 아, 부족한 부분은 띄워주시는 거예요? 예. 튀김이 골고루 잘 되도록 꼼꼼히 전분을 묻혀주는 작업자. 벨트를 타고 이동한 끝자락에선 노란 반죽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튀김 50입니다. 시간당 1톤 이상 생산하는 라인이라 반죽통만 하루 30번 이상 교체를 해줍니다. 튀겨주는 라인이에요. 170도에서 180도 정도 튀겨주는. 기다란 튀김기 안에서 샛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냉각 라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닭가슴살 튀김. 튀김옷 뭉친 거와 그리고 이거 제품 붙은 거 떼주는 거. 라인 곳곳에서 작업자들 역시 기계 속도에 맞춰 분주히 손을 움직여줘야만 하는데요. 제품 포장하는데요. 뒤쪽 라인으로 갈수록 기계 소음이 꽤나 거칠어지는 상황. 기계 소리가 너무 커서 안기면서 귀가 아픕니다. 98dB까지 소음 차단이 가능한 청력보호구 착용은 필수라고 합니다. 튀김기 밖으로 나온 닭가슴살 튀김은 기나긴 냉각 라인을 따라 움직인 뒤 분수처럼 쏟아지는 포장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개별 포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kg 단위로 깔끔하게 포장되는 닭가슴살 튀김. (10kg) 단위로 박스 포장된 뒤 주로 마트나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박스 포장해서 출하하면 끝이에요? 예, 이 상태로 출하하면 끝입니다. 그날 밤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히며 불의 성을 이루는 간편식 공장. 자정이 가까워진 깊은 밤이지만 대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17번 놓고 쪽으로 좀 물건 좀 부탁드릴게요. 12시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네, 저희가 아침 6시까지 간편식들이 다 고객사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대가 가장 이제 바쁜 시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로 배송될 간편식과 육가공 제품들이 그야말로 산처럼 쌓여 있군요. 오늘 하루 공장에서 만들어낸 간편식 안주들과 훈제 닭가슴살, 닭튀김까지 저마다 주인을 찾아 떠날 채비를 마쳤는데요. 냉동차 한가득 간편식을 싣고 드디어 출발하려는 모양입니다. 출발하시는 거예요? 예, 파주로 올라갑니다. 아, 파주요? 예, 예. 아, 그렇게 아주 멀리는 안 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방해운전 하시니까 안전운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간편식 공장 작업자들의 노고는 또다시 새벽으로 이어지는 배송기사분들의 노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간편함 뒤에 가려진 수고로움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 서구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그동안 냄새나고 손질이 까다로워 손이 잘 가지 않았던 수산물을 간편식으로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집에서 작업하기 힘든 것, 생선 비린내라든지 손질이 많이 가는 경우를 대신 만들어서 가정 간편식 수산식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 간편식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작업할 물량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해동시켜야 할 물량만 해도 양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오징어하고 고등어 꺼냈습니다. 3톤 정도 되네. 바깥 날씨는 여름에 가깝지만 냉동 창고에서의 작업은 여전히 한겨울 맹추위를 방불케 하는데요. 냉동 창고에서의 작업. 추워. 안쪽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는 방한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몇 도 정도 되는데요? 영하 26도입니다. 추위에 약한 부산 남자인지라 30년간 매일 해온 일이어도 적응이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추워. 추우세요? 예. 고생해서 꺼내온 물건들은 곧바로 해동을 위해 옮겨지는데요. 먹물이 아니고 그냥 냉동 상태네요? 예, 지금 거머기가 돼가지고 고등어가 지금 잡히는 철이 아니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축해놓은 물량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고등어 제철에 1년간 사용할 고등어 400톤을 미리 수매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갓 구운 생선구이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목표인 만큼 해동 작업 역시 중요하답니다. 끓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지잖아요. 또 찬물에 담그면 떨어지거든요. 1시간 반. 꽝꽝 얼었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가며 해동을 시켜야 합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칼부터 가는 작업자. 칼은 왜 갈아주시는 거예요? 생선 손질하려고요. 칼이 좀 잘 서야 되나 봐요. 그럼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작업 속도가 더디죠. 기계와 작업자의 수작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선구이 전처리 과정. 머리를 자르고요. 그다음 내장을 제거하고 장가시를 다 제거합니다. 가장 굵은 고등어 척추뼈는 기계를 통해 말끔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고등어 가운데 뼈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저 한 마리씩 기계 속으로 밀어 넣어주기만 하면 뼈와 살이 저절로 분리가 돼 나옵니다. 덕분에 작업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기계는 타고 나오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고 요거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굵은 뼈 손질은 기계가 대신해주니 작업자들은 척추뼈를 제외한 살 부분을 넘겨받아 내장 부분과 그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 부분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고등어 내장 손질하고 있어요. 여기가 내장이고요. 자, 요 부분이 뼈예요. 제끼면 여기 뼈가 나오고 내장도 같이 나와요. 가정에서 손질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하기 그지없는데요. 내장은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가시도 마찬가지로 먹으면서 목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거를 해줘야 돼요. 평균 하루에 한 2,400마리를 할 수 있어요. 기계를 사용하며 작업 속도는 빨라졌지만 내내 서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고단할 수밖에는 없다는군요. 8시간 정도 하면 힘들어요. 8시간 정도? 손목이나 손가락이나 발, 등, 허리 다 아파요.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하고 생선을 씻어주기 위해 늘 물을 만져야 하는 일이라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손질이 끝난 고등어가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염지수조인데요. 염지를 하려고 소금 맞추는 겁니다. 간을. 천일염을 이용해 바닷물보다 약간 높은 6%의 농도로 맞춘 뒤 10분에서 15분가량 짧게 염지를 하게 된다는군요. 물염지를 통해
짜지 않게 적당히 간을 맞춘 고등어는 곧바로 숙성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숙성실 24시간 놔뒀다가 구이실로 이동해 굽으로 가는 거예요. 5도 이하에서 하루 동안 저온 숙성을 거치면 감칠맛이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작업자들은 또 다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이제 우리가 손질하는 곳이죠. 이렇게 배를 따가지고요. 따고 여기 눈이 있거든요. 이 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하고 여기 이제 배에 내장이 있으니까 내장을 따서 깨끗하게 씻어서 세척 한 번 더 하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마트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손질 오징어가 바로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이라는군요. 바쁜 시대에 뭐 집에서 막 이거 내장 빼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손질을 해드리는 거예요. 3,000마리에서 5,000마리. 한두 마리도 번거롭다고 직접 손질하지 않는 세상에 하루 5,000마리를 다듬으려면 작업자들은 얼마나 고단할까요? 오징어는 기계로 손질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손질하는 것보다 그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하는 게 훨씬 깨끗하게 나옵니다. 기계도 따라올 수 없는 꼼꼼한 솜씨라고 하니 왠지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손질을 마친 오징어들은 세척을 거쳐 2마리씩 포장해 마트로 나가게 된답니다. 잠시 후 오징어 손질이 끝나자 이번엔 다시 즉석 고등어 구이 작업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구이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이곳 작업장에선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고등어를 구워낼 거라고 합니다.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 있죠. 그거를 따로 모아서 한 번 더 높은 열로 가열해서 제품에 분사해서 구이 장점과 찜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기게죠. 300에서 400도까지 올라갑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구워져 마치 갓 구워낸 것처럼 따끈하게 데워 먹을 수 있다는 즉석 생선구이. 수증기를 쏴서 촉촉하게 해줬다 해도 뒷면까지도 노릇하게 잘 구워진 모습인데요. 구이기를 거쳐 나온 고등어들은 이제 다음 공정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포장하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한 마리씩 진공 포장으로 밀봉 처리까지 거치고 나면 그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해도 갓 구워낸 생선구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누군가 생산 라인까지 들어와 고등어를 집어들고 사라집니다. 뒤를 쫓아가 보니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인데요. 집어온 고등어 구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직원. 랜덤으로 이제 제품을 갖고 와서 저희가 자체적인 이제 관등 테스트를 합니다. 2분 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보니 등껍질 사이로 기름이 자글자글 끓고 있는 게 보일 정도인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상품이 촉촉하니 이렇게 나와요. 진짜 맛있네. 어? 염지 잘 든 맛있네. 다행히 관능 검사를 무사 통과한 고등어는 곧바로 다음 공정에 돌입하는데요. 급속 냉동기입니다. 가정에서 먹을 때 본연의 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하 3, 40도까지 떨어지는 급속 저온 동결기에서 냉각을 거치게 된답니다.
급속 동결을 하게 되면 촉촉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군요. 금속 검색이랑 그리고 바로 완포장까지 이제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포장 작업까지 마치면 즉석 고등어구이 생산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출고 준비를 마친 고등어구이. 고객분들이 그 맛있고 편안하게 잘 드셨으면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바야흐로 혼밥, 혼술의 시대, 간편식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잘 맞는다 근데. 피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진짜 프라이팬에 굽는 생선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는데.